오늘은 잡초 제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나름대로 뭐 좀 시도한 바가 시골에서 좀 더 전원적인 생활도 한번 해보는 것도 하는 새로운 변화다, 새로운 도전이 되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뭐 농장이라고 할 수는 없죠. 뭐 이렇게 좀 넓은 공간에 나무를 심고 거기서 뭐 좀 자연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그 글로벌하게 다니면서 뭐 같이 그것을 해보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 뭐 농막도 좀 설치하고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또 묘목도 심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뭐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잡초를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시각은 잡초를 에 대한 뭐 사실 시각이 다 부정적이긴 합니다만은 또 잡초가 어떻게 보면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나름대로 비옥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요. 있어서 잡초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뭐 잡초는 아무래도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잡초를 생각해 보자 하는 과정에서 묘목과 잔디 어떤 과수원에서는 그 관리를 해서 양잔디를 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례를 본받아서 한번 해보자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을에 한번 양잔디, 켄터키 블루 글라스라든지 그런 걸 심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그 관리를 조금 제가 그동안에 좀 했습니다만 잘 못하는 바람에 좀 잡초가 좀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을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일주일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사실 뭐 좀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상당 부분 원래는 뭐 거기 전적으로 거기 있으면서 이제 그 온라인 활동을 생각을 해왔던 건데 아무래도 뭐 도심하고 뭐 시골과의 어떤 균형이 좀 필요해서 지금은 좀 아무래도 도심의 비중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함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러니까 핵심 도심 지역과 시골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뭐 좀 여러 가지 좀 개인적 사정도 있고 해서 못하다 보니까 잡초가 좀 많이 자라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제초기도 사고 뭐 그다음에 실제로 제초제를 뿌려 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또 뿌려도 금방 제초제를 뿌리면 죽긴 합니다만 금방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제초제는 또 이렇게 또 위험하고 그런 뭐 이렇게 보기 뭐랄까 얼굴을 가리는 그런 걸 쓰거나 또 보호경, 이렇게 안경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제조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많이 일일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갔더니 막 그게 쌓여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런데 일단 뭐 다 옷을 갈아입고 뭐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더운데 막 열심히 제초를 하고 그다음에 뭐 지하수로 되어 있는 그 시원한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떤 굉장히 또 다른 즐거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게 또 이것도 새로운 어떤 즐거움이구나. 그리고 뭐 간단하게 또뭐 간식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솔직히 말해 노동의 어떤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낀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이게 적절하게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은 잡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잡초를 어떻게, 그러니까 잡초 하시면 어떤 사람은 자연농법에서 그걸 더불어 사는 거 있고, 사실은 나무인 경우에 잡초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잡초보다 나무가 더 많이 크게 되면, 그게 결국은 뭐 누가 햇빛을 제대로 보느냐, 강압성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뭐 생존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잡초가 어떤 자기 식물이나 어떤 나무보다 더 크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밑에 뭐 잡초라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 잡초 나름대로 어떤 토양을 적어도 건조시키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굳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보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 미학적으로 하긴 그랬습니다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저로서는 양잔디 이런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또 양잔디가 또 관리하기 어려워서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시험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무 묘목 부분에서도 좀 다양하게 심었는데 그 토양에 맞고
또 저 뭐 관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초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덜 그 어려운 부분을 묘목을 점차적으로 한번 계획은 2-3년에 잘 걸쳐서 그런 나무 쪽으로 이렇게 좀 집중하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지향의 어떤 나무 쪽으로 방향을 잡을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잡초를 어차피 제거를 할 것 같으면 또 기계가 또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기계를 중요한데 뭐 제초기를 크게 쓰는 것은 또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초기를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떤 제초를 쓸 것이냐, 아니면 또 뭐 트랙터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뭐 굴삭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과정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역시 그래도 뭐 노동이라는 게 나무들 의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그리고 그 또 농사 부분에서 역시 또 기계화하는 작업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아무래도 인력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나름대로 뭐 노동 가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뭐 계속 오래 지속돼야 되고 한다면 한계가 있고 또 나이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그런 어떤 그 강인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농약을 뿌리는 것도 지금은 드론을 통해서 광범위한데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도가 가능한 분야인가 돼서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은 좀 글로벌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좀 더 그 여유 있는 공간을 두고자 하고 했고, 그러면서 자연과 좀 가까이 친하게 지내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그런 쪽으로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저 디지털 노마드로서 있던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뭐 지금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해외뿐만 아니라 우주로까지도 확장을 시킬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황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도대체, 뭐 얼마나 시간이 있다고 이래서 뭐 해외뿐만 아니라 뭐 우주까지 생각하느냐. 뭐 근데 뭐 꿈을 꾸는 것은 뭐 그 자유로운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 생각은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는 도심과 근교, 그다음 해외에서 어떤 베이스 캠프, 그다음 우주, 그리고 가장 뭐 저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온라인 세상인 베타버스 어떤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약간 오늘의 주제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그 오프라인 특히 시골에서의 어떤 육체적 노동의 어떤 가미를 새롭게 느끼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도전이었고 또 즐거움을 맛봤다는 측면하고 그 과정에서 역시 과학기술을 통해서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농업에서도 역시 요즘은 스마트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외에서 어떤 그 베이스 캠프라든지 그런 효율성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 리스크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뭐 솔직해서 한국 같은 경우도 뭐 급속히 경쟁성함으로써 굉장히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기회가 많은 셈이죠. 그래서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프롬페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10년 동안 뭐 100배 이상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 카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그 뭐랄까 집중이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물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다른 동남아 지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 의미도 있고 또 그만큼 급속히 발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우주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건 요원할지 모르겠지만 지구의 어떤 위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우주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새로운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무슨 메타버스 세상과 마찬가지로 우주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스스로 그것을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새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의미가 있을 거고 그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관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우주선에 관련된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자기가 뭐 투자하거나 관심을 가진다든지 그런 것도 뭐 좋은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더 그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뭐 참여하고 직접이나 뭐 간접이나 뭐 그런 걸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관심 영역을 좀 확대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